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저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가르치는 이승국 선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쌍지리 TV에 문제풀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풀 문제는요. 2020년 5월 고3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수업하는 이제 재수종합반 갔더니 이제 지난주에 시험 친 이 이투스 모의고사 문제가 엄청 어려웠다고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서 쌍지리 TV에 올리겠다 하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 20문제를 자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일부 뭐 한국지리는 뭐 그렇지 않은데 또 학생들 질문 받다 보니까 세계지리는 해설지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 뭐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거 뭐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어려우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해야지 문제를 탓하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특히 사설 모의고사 같으면 문제풀이 해설 강의가 보통은 제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이 모의고사에 대한 의문점을 이투스 모의고사에 대한 의문점을 저희 영상과 함께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 각도를 좀 맞추고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AD 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영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여기 A는 서해니까 서해에 자, 선생님이 그은 요 빨간 선. 자,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 이 선이 직선기선이죠.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하는 영해의 기준선 우리가 직선기선이라고 하고 직선기선에서 바깥쪽으로 12L까지로 영해를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자, A의 범위에서 적용된 기점의 사례. 자, A의 범위 설정에 적용된 기점의 사례는 직선기선이었죠. 직선기선. 근데 울릉도 독도는 직선기선을 사용하지 않죠. 평범한 방식. 통상기선을 적용하니까 1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고요. 자, 다음 2번에 자, B는 대부분 직선기선에 이 적용되는 해안에 존재한다.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럼 B는 직선기선 안쪽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직선기선 안쪽의 바다, B와 같은 바다를 우리는 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기선 적용되는 해안의 그 안쪽에 위치하니까 자, 2번이 맞고요. 자, 3번에 C에서는 일본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3해리만 영해로 설정한대요. 자, C가 보니까 일본 대마도와 마주보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대한해협이라고 하죠. 여기 대한해협. 그래서 대한해협은 거리를 3해리로 줄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4번에 D의 범위는 해안의 최조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D는 그냥 평범하게 육지와 바다가 맞는 최저 조위선에서 바깥쪽으로 12해리를 가는 이게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방식이지. 통상기선. 그래서 요 설명, 해안의 최조선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통상기선 설정 방식이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다음 5번에 A에서 D는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지금 영해지, 영해. 그럼 영해는 자,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자, 외국 군함이 통항할 수 없는 거죠. 허가 없이는.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이제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분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하나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 그 조선 초기 때 전기 때 만들어진 지리책이고 하나는 택리지니까 이중환이 쓴 조선 후기의 지리책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나처럼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죠. 그냥 이렇게 쓸게. 조선 전기의 지리책. 그럼 쭉 문장으로 써 있는 게 이게 택리지잖아.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에 써야지. 자, 택리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은 바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가는 나보다 제작식이 이르다. 나가 일러야지 틀렸어. 그다음 2번에 자, 지역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 조선 후기의 지리책 택리지죠. 그래서 1, 2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좀 독해를 하는데 쉬운 거부터 할게요. 먼저 자, 디귿에 자, 디귿은 가거지의 조건 중 자, 지리에 해당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자, 택리지에 말한 가거지 조건이 우리가 4개가 있죠. 뭐 첫 번째가 지리고 자, 풍수지리상 명당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생리. 생리는 생업에 유리한 땅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가 산수와 인심 이렇게 있죠. 산수, 인심. 산수는 경치 좋아야 된다는 거고 인심은 사람이 착해야 된다 그거야. 그 동네 사람이. 그러면 요거 읽어보면 강과 바다를 통해 물자를 실어들이는 이익이 있다. 이게 상업에 유리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선 지리가 아니고 2번 생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3번, 4번은 자, 독해에서 자, 기역, 니은, 리을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여기 한번 읽어볼게. 자, 기역은 노령 아래에 있는 한 도회인데, 자, 노령은 이게 노령산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북쪽에는 금성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뭐가 임해 있대요. 자, 뭐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무안 목포까지 흐른다. 자, 서쪽에는 무안 목포. 이거 전라도잖아, 맞죠? 무안 목포. 그리고 강에 따라 내려가면 경치 좋은 마을이 많다. 강을 건너면 큰 들이 있는데 동쪽으로는 광주와 경기에 닿았고 남쪽으로는 영암과 통한다. 다 지금 전라남도 지역과 경계에 맞닿아 있는 곳이란 얘기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호남 지방이다. 요건 맞잖아, 맞지? 기억이 누군지 몰라도 그래서 실제 기억은 나주인데 나준 거 몰라도 주변 지명을 보면 호남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니은에 들어갈 강이 자, 전라남도 쪽의 강이니까 절대 금강은 아닙니다. 자, 금강은 자, 전라북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를 다 흐르는 강이잖아. 그래서 금강 틀렸고. 그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강은 전라남도의 광주, 그다음에 영암, 목포, 무안까지 흐르는 이 강이 영산강이 되겠죠? 영산강.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 자, 리을은 자, 동쪽으로는 함안군, 함안 경상남도 있죠. 그다음에 67리이고 진해역까지 경계는 또 79리래. 진해도 경상남도. 그다음에 남쪽으로 사천도 경상남도.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경상남도의 어느 지역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리을이 지금 진주인데 진주인 거 몰라도 영남 지방에 위치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지형도에 나타나 있는 지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A가 지금 석호죠. 그 다음에 C는 사주가 많이 뿔을 막아서 지금 석호가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E는 해시계 암석의 안이 발달한 곳이 되는 거고, 그 다음 E는 절벽 위의 평탄면이니까 E는 해안 당구가 되겠죠. 해안 당구.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하천이 지금 이렇게 석호로 유입되잖아. 그래서 하천이 퇴적시켜 놓은 평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는 하천 퇴적 평야. 하천이 퇴적시키는 평야를 우리가 세자로는 충적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기억에 A는 자, 석호는 사주가 성장하면서 바다 분리되었다. 맞는 거죠. 자, 니은에 B는 파랑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됐대. 자, B는 파랑이면 바닷가인데 여기가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아니고 자, 파랑의 퇴적 작용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 하천에 의한 퇴적 작용이죠. 자, 그래서 요 B에 의해서 석호의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자, 니은은 틀린 거죠.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리고 C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서 퇴적이 활발하니까 자, D가 맞고요. 사주는 어쨌든 퇴적 지역이니까. 그리고 해식의 D는 시간이 지날수록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침식이 자꾸 진행되면 절벽은 자꾸 육지 쪽으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후퇴를 하겠지. 자, 리를 맞고요. 자, 그리고 해안 당구는 평탄면에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과거에 파식되었기 때문에 자, 바닷물에 영향을 받아 동글동글한 모래나 자갈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미음도 맞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는 두 자연재해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이다. 가나와 관련 기쁜
기상현상의 연간 발생일수를 나타낸 지도를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먼저 가 발생 시 국민 행동열은 볼게요. 야외 활동 자제하래. 외출 시 책 넓은 모자, 가벼운 옷차림, 물병을 휴대해야 돼요. 아, 열나 더운가 봐. 그리고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는 햇빛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 선풍기 켜고 뭐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이게 엄청 더위와 관련된 현상이잖아. 그래서 가는 지금 폭염, 무더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자,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질병 등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면 유아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거 추운 건가 봐. 자, 그리고 수도 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수도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나는 한파가 되겠어. 한파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보면 한파를 먼저 골라보기 쉬우니까. 자, 한파는 아무래도 제주도, 남해안 이런 데는 거의 없겠지. 중부지방이 더 많을 건데 한파는. 자, 해안가보단 내륙. 그 중에서도 해발 고도가 높은 이런 곳에서 제일 많아야 되니까 니은이 한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니은하고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폭염은 자, 중부지방보다는 기역처럼 자,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 특히 경북 내륙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대관령이나 아니면 소백산지 같은 데는 또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폭염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 자, 디귿은 수도권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건 황사를 의미합니다. 황사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맞지? 중국 황토공원에서. 그러면 디귿은 황사 발원지랑 가장 가까운 곳인 수도권에서 발생일 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자, 디귿은 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쪽 문제를 다 풀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쪽으로 갈게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의 A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은 엄청 급경사인데 자, 지금 위로 갈수록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조금씩 낮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 여기는 급경사야. 그래서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나오는 곳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죠, 맞죠? 그러면 요 A는 지금 선상지가 되는 겁니다. A는 선상지. 그럼 B는 뭐냐? B는 자, 선상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이건 인공저수지입니다. 자, B는 인공저수지. 왜냐하면 선상지는 자, 지표수가 자, 지하로 지금 빠져 흐르기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일부러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게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갈게. 자, 오른쪽 지도를 보면 주변이 다 대부분 평야잖아. 그러면 이 하천, 요렇게 흐르는 하천은 지금 자유공유 하천이고 C는 자유공유 하천 주변의 평지니까 이 C는 지금 범람원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범람원 중에서도 밭으로 이용되니까 자연재방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연재방 배우습지 구분까지는 없으니 일단 우리 범람원 이렇게 풀어줄게요. 자, D는 이렇게 C자 커브 형태의 지금 호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이 이렇게 흘렀다가 지금은 본류하고 분리된 호수니까 D는 우각호죠. 자, 그럼 우리 다 찾았어.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자, A는 하천의 유속 감소로 형성된 퇴적지형이다. 자, 선상지가 경사급변점에서 유속 감소로 형성된 퇴적지형이죠. 자, 기억이 맞고요. 자, 니은에 A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A가 상류니까 하류의 범람원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A가 더 커야지.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C는 A보다 평균 경사가 급하다. 자, C하고 A 중에 C는 가운데 등고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평평한 거잖아. 근데 A는 그래도 등고선이 한 2개 있어. 그러면 경사는 A가 더 급해야지. 자,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고요. 자, 리을에 B, D 호수는 모두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자, B는 유로 변경 과정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D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 틀렸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시도별 발전량, 전력 소비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중에 고르고 X축은 발전량, Y축은 지금 소비량, 그 다음에 동그라미 크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래요. 그러면 이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일 많은 두 지역이 자,
경기 아니면 충남이야. 경기 충남에 공장이 많으니까. 서울 부산 같으면 일단 공장은 적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석탄 소비 같은 건 또 적다 보니까 서울 부산 같은 특별시 광역시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경기나 충남보단 적어요. 자, 그러면 일단 BD를 골라볼게. 발전량이 자 D가 더 많고 지금 B가 적죠. 그래서 B는 발전량은 거의 없지만 소비량만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울인 거지. 자, 근데 부산은 보면 서울보다 발전량이 큰 건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일당백을 하잖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존재. 그다음 거기다가 그렇다 보니 발전량보다는 지금 소비량이 더 적죠, 맞죠? 근데 서울은 발전량이 매우 부족하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소비량은 많아. 자, B가 서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C를 볼게. 자, A, C를 보면 자, A는 자, 발전량 대비 소비량이 엄청 많아. 근데 C는 발전량 대비 소비량은 적단 말이야. 그러면 A가 지금 경기고, 그럼 C가 충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 나는 게, 충남이 왜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제일 많냐? 이거는 충남이 전국에서 석탄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죠, 맞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충남이 가장 많은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A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대요. 원자력 발전소 있는 곳 여기서는 지금 부산밖에 없죠. D로 바꿔야지.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자, A는 C보다 전력 자급률이 높다. 자, 전력 자급률이 높으려면 자, 우리 여기 소비량하고 발전량 중에 자, 소비량 전력 소비량과 발전량을 자, 비교했을 때 발전량이 더 많아야 자급률이 높은 거지. 맞지? 자, 근데 경기도는 보면 자, 전력 소비량하고 발전량 중에 누가 커요? 경기도는 이렇잖아. 맞지? 그러면 자급률이 낮아야지. 맞지?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되니까 자급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는 자급률이 낮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생각해 볼게. 자, 그런데 충청남도 같으면 소비량에 비해서 발전량이 많죠. 그럼 전기가 남잖아. 그럼 100% 자급하겠지.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곳에 전기를 보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이 자급률이 높고 경기가 자급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고, 그래서 자급률은 C가 높아야 된다. 자, 3번에 B는 A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대. 자, B하고 A 중에 제조업 사업체 수 당연히 경기도 A가 많은 거죠. 자, 서울은 타이공업 하니까. 자, 그리고 4번에 C는 C는 경기 아니고 충남, D는 부산이 맞아요. 여기는 맞는데 자, 경기는 지금 C가 아니고 A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에 충남은 경기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자, 충남이 동그라미 크기 제일 큰 C니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경기보다 충남이 많아야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7번 갈게요. 그래프는 도별 유소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도별이니까 비어있는 도 두 개를 찾아볼게. 자, 먼저 나가 노령화 지수가 제일 높은 도니까 지금 안 나온 도가 지금 경기 전남인데 나는 그러면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전라남도가 될 거고요. 가가 상대적으로 도 중에서 가장 젊은 데니까 이게 경기도가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찾아놓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제주는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제주가 노년층 인구가 많은지 유소년층 인구가 많은지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자,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쓰면 보이겠지? 자, 노령화 지수 식을 써볼게. 자,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유소년층 비율분의 노년층 비율 곱하기 100 아니면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만약에 노령화 지수 값이 100이면 유소년층 비중하고 노년층 비중하고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응. 자, 근데 여기서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가 많으면 자, 요거 둘 중에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즉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이거의 정확한 동의어가 이 말이야. 여기 하나만 같이 써봐. 자,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다. 자, 요거하고 정확하게 같은 말이죠. 그러면 제주가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지만 보면 돼. 자, 제주 여기 있지? 노령화 지수 쭉 내려오면 100은 기준이 여기잖아. 100보다 지금 낮죠. 제주는 지금 노령화 지수가 90이니까
요거 틀린 거죠, 맞죠? 그래서 제주는 아직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는 더 많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갈게. 자, 충남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60% 이상이다.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놔둬봐. 자, 나머지에서 답이 나오면 이거 계산 안 해도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바로 3번 갈게. 자, 충북은 경북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다. 자, 여기서 노년 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자, 총 부양비 여기다가 써볼게. 자, 총 부양비는 요거 두 개 다 한 거잖아. 유소년 부양비에다가 노년 부양비를 더한 거죠. 근데 여기에 자,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하고 총 부양비 중에 유소년 부양비는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노년 부양비인데 지금 총 부양비는 없어. 그러면 자,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해봐. 자, 만약에 여기서 충북하고 경북에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거의 비슷해. 맞지? 요 유소년 부양비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에서 요게 좀 비슷하다고. 근데 노령화 지수는 경북이 훨씬 높잖아. 그러면 이 노년 부양비는 누가 더 높다는 소리야? 경북이 더 높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러니까 충북이 더 높다고 했으니까 요거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노령화 지수에서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은 거예요. 노령화 지수는 자, 요쪽에다 써볼게.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비슷한데, 자, 여기 좌항의 노령화 지수 값이 차이 난다는 건 노년 부양비에서 차이 난다는 뜻이잖아. 맞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높은 쪽이 노년 부양비가 지금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 4번에 경남은 전북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 셈이 여기 적어놨잖아요. 자, 총부양비는 자, 경남 전북인데, 자, 경남하고 전북이 유소년 부양비가 거의 비슷해. 유소년 부양비가 거의 비슷한데, 자, 노령화 지수가 전북이 더 높죠. 그러면 전북이 노년 부양비도 더 높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총 부양비도 전북이 높다는 소리지. 근데 경남이 더 높다 했으니까 지금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5번은 지금 틀린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답은 지금 여기서 2번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충남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60% 이상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이걸 한번 선생님이 증명을 해볼게. 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60% 이상이라면, 자, 이걸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자, 만약에 자, if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if 청장년층 비율이 60%라고 가정해봐. 60%. 그럼 청장년층 비율이 60%인 곳의 총부양비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 자, 그러면 청장년이 아닌 게 지금 40%잖아. 이렇게 비청장년층 비율은 40%가 되는 거니까 이때의 총부양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유소년분의 청장년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이니까 여기에 비청장년이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6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3분의 2죠. 그러니까 66.6이 나오는 거야, 거의. 그래서 총부양비가 66.6이 나올 거예요. 청장년 비율이 60%면. 맞죠? 그러면 자, 총부양비가 66.6% 미만이다 이 말하고 이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봐. 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말은 자, 총부양비가 66.6 미만이다 이 말하고 동의한 거야. 그러면 충남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총부양비만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총부양비가 66.6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걸 증명해 보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럼 충남이 지금 여기 있는데, 자, 충남의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헷갈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써볼게. 자, 충남의 유소년 부양비가 자, 거의 10군데 내가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냥 20이라고 쳐볼게. 약 20.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지금 120이죠. 120. 근데 이 값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유소년 부양비 20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거죠. 맞죠? 그러면 충남의 노년 부양비를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0분의 몇 곱하기 100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 노년부양비 값을 구하면 이게 24가 되겠죠. 24. 자, 그러면 총부양비는 충남의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 하는 게 총부양비잖아. 요거 두 개 더하면 이제 20 더하기 44. 20 더하기 24는 그럼 44가 되죠. 44. 그럼 총부양비가 66.6 미만이잖아. 44니까. 그러면 청장년 인구 비율이 당연히 60% 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유소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노년 부양비를 구한 다음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계산해서 증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 1, 3, 4, 5 다 틀렸으니까 2번 굳이 계산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답을 고르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자, 어떻게 정답이 되는가까지 쌤이 다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기후의 상대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자, 하나는 겨울 강수량이고 하나는 기온의 연교차래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데가 지금 강릉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군산 그리고 여기는 무주 진안 장수의 장수 해발고도 좀 높은 데지. 그리고 포항 이렇게 있는데 자, 나를 먼저 하나씩 연결해 볼게요. 먼저 나가 좀 더 특이해. 강릉이 이 중에서 1등이죠. 그러면 강릉이 1등일 수 있는 게 자, 연교차가 아니고 이게 겨울 강수량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으니까. 그래서 나가 지금 겨울 강수량이 되고 가가 기온의 연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교차는 자, 강릉보다 포항이 낫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자, 군산 장수보다는 강릉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겨울 강수량은 절대 군산 장수가 강릉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나를 겨울 강수량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일단 C를 먼저 골라볼게. 자, C가 강릉보다도 연교차가 작은 데잖아. 그러면 같은 동해안의 남쪽 포항을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포항이 여기서 좀 C야. 포항이 C. 자, A, B를 고르는데 연교차로 고르기는 지금 쉽지 않으니까 겨울 강수량을 가지고 골라볼게요. 그러면 A가 강릉 다음으로 지금 겨울 강수량이 많은 데니까 여기가 북소풍이 불었을 때는 바지가 될 수 있는 소백산맥 서사면의 고위평탄면 장수가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장수. 그럼 하나가 남지? 그럼 B가 분산이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A는 B보다 최나널 평균 기온이 높다. 최나널 평균 기온 장수가 당연히 낮아야 돼. 왜냐하면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평균 해발 고도 A가 C보다 높다 했으니까 A가 더 높은 게 맞죠. 소백산맥의 고위평탄면이니까 답은 2번. 자, 3번에 B는 C보다 일출시각이 이르다. 일출시각 동쪽에 빨라야지. C가 일라야지.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C는 B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자, C하고 B 중에 여름 강수량은 동해안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틀린 거야. 여름 강수량은 여기서 B가 많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혹시나 요 보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이 답이 워낙 이거 확실하니까 요거 4번에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C나 B나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5번에 B는 동해안, C가 동해안이고 B가 서해안이지. 자, 5번 틀렸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 갈게요. 그래프는 충청권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A가 천안이죠, 천안. 요런 거 백지도 공부하셔야 돼. 그다음에 B가 이렇게 따로 행정구역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게 특별광역시 아니면 특별자치시죠. 그러면 얘는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 C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농촌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것도 쌤이 이 지역이 어디라고 내가 강조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얘를 C를 먼저 골라볼게. C가 농가 인구 비율이 제일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C로 갑니다. 자, 그리고 천안하고 세종을 고를 때는 아파트보다 저기 유소년층 비율을 가지고 고르시는 게 좋아요. 세종이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맞지? 그래서 가를 B로 고르시고 남는 걸 A 천안으로 가시면 정답은 BCA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세종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는 건 이거는 팩트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종이 자 유소년층 비율이 전국에서 뭐 손에 꼽힐 정도로 뭐 1, 2등 할 정도로 유소년층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자 이유는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데 자 세종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만들어진 도시죠. 그러니까 정부 산하의 기관들이 좀 이전을 한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많겠죠. 근데 공무원들 중에 자 서울 광화문에 있던 정부종합청사가 지금 세종으로 이전했다고 치면 자 공무원들 중에 좀 나이 많으신 공무원도 계실 거고 이제 막 입사해서 뭐 결혼하고 하는 뭐 20대, 30대, 40대 연령층에 조금 청장년층 치고는 조금 어리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청장년층들도 있을 거잖아. 그런데 자 이 중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대 부부입니다. 여기서 30대 부부. 왜냐면 50대의 고위 공무원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세종의 교육 여건에 기대어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빠 혼자 이사 가십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로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서울에 집이 없는 젊은 공무원이라고 해봐. 어차피 서울에 집이 없어. 그러면 세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맞죠? 어차피 서울에 직장 가지신 분도 대부분 지금 경기도에서 젊은 사람들은 출퇴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젊은 부부들의 세종으로의 전입률이 되게 높다 보니까 그 젊은 부부들의 자녀인 유소년층 비율도 같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유소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0번 갈게요. 그래프는 수도권 세 시도의 소매업, 업태별 사업 재수를 나타낸 것이다. A시 소매업태의 특성을 옳게 비교한 것을 고른 것은 자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중에 고르는데 자 여기서 개수가 일단 나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 제일 적은 C가 백화점이고 가장 많은 A가 편의점이고 B는 그럼 대형마트겠지. 대형마트. 그리고 가나가 지금 수도권이니까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경기면 자 백화점은 가에서 더 많고 대형마트는 나에서 더 많거든. 그러면 백화점이 많은 게 이게 서울이고요. 대형마트가 많은 게 경기도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골라볼게. 자 먼저 전국 종사용 여러분 색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B급 진대가 지금 제일 많다야. 여기가 제일 많다예요. 많다, 길다, 높다야. 자 그러면 전국 종사자 수가 편의점이 제일 많고 백화점이 제일 적대. 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 외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은 개수는 많지만 편의점 한 개당 종사자 수는 적잖아. 맞지? 근데 백화점은 개수는 적은데 백화점 하나당 종사자 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밑에 세 개를 볼게. 자 사업체당 매출액은 백화점이 제일 커야 되거든. 근데 지금 대형마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편의점, 백화점이 오히려 제일 꼴찌가 돼버리니까 자 니은은 이거 무조건 틀린 거죠. 그죠? 니은 틀렸고 자 그다음에 3정간 평균 거리는 개수가 적은 백화점이 제일 멀고 그 다음 대형마트, 편의점 순서가 되니까 요거 뒤에서 맞고요. 자 리을에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형마트보다 백화점이 제일 높아야지. 자 이거 틀렸어. 그러면 전국 종사자 순위를 모르더라도 답은 우리는 자 디귿 하나만 맞으니까 자 니은 리을 틀렸으니까 기억 디귿 2번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전국 종사자 수를 냈다. 이거는 좀 가혹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체당 종사자 수를 내면 그냥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이 순서가 그냥 정확한데 전국 종사자 수를 내는 건 냈으면 이거는 통계 외우란 소리거든요. 좀 가혹할 수 있어. 근데 나머지 두 개가 확실하게 틀리니까 우리가 2번으로 정답을 고르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쌤이 얼마 전에 4월 모의고사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잖아. 근데 그때는 문제가 쉬워서 한 30분 정도면 다 풀었는데 지금 10번까지 푸는데 30분이 넘었어요. 자,
영상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풀이를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렇게 좀 예쁘게 봐주세요. 자, 11번 볼게요. 다음은 부산의 평균지가 중심지 기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 A, B는 제조 금융보험업 중 하나인데, 자, 여기에 지가를 보면 나 쪽이 좀 비싸고 가 쪽이 좀 지가가 좀 싸거든. 그러면 나가 도심이죠. 도심. 그다음 가가 외곽. 가가 외곽이고. 자, 그러면 사업 채수가 자, 지금 A는 도심 쪽에서 지금 높게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금융보험업이야. A가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이 도심에 보통 나타나는 생산자 서비스죠. 그다음에 B는 외곽, 특히 이쪽에 많다는 걸 보니까 이게 제조. 도심보단 외곽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제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에 자, 출근 시간대 순 유입 인구는 당연히 도심이 많아야죠. 자,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고. 자, 니은의 가는 나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는 외곽이니까 당연히 길어야지. 자, 니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도심 나가 더 높으니까 지금 디귿이 맞고요. 니을은 우리가 맞게 찾았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12번 갈게요. 자, 12번은 백지도 공부만 열심히 해주셨으면 충분히 다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A가 여기 김제잖아, 김제. 김제. 자, 그러면 여기 가에 들어갈래요. 벽골제, 지평선 축제, 벼농사. 그래서 김제는 우리나라에서 평야가 가장 넓게 발달한 지역. 맞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가 지금 전주입니다. 전주. 그래서 전주는 자,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틀렸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C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추장의 고장 순창.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전통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하겠대. 자, 이거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여기가 담양이고요. 대나무의 고장 담양. 그래서 담양에도 여기 슬로시티가 있죠. 자, 그래서 4번도 맞고. 자, 그리고 E가 여기가 보니까 보성이네, 보성. 보성하면 요것이 녹차 생산지 방문 다도체.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게 백지도 공부해 주셔야 돼. 틀렸으면 이거 변명이 없어요. 자, 그럼 13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남한과 북한의 농업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가나는 논밭 중 하나이고 A씨는 쌀, 맹유, 옥수 중에 하나래. 그런데 자, 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 거냐면 남북한 합계를 100%로 했을 때 남한과 북한이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에서 비율이 높은지 북한에서 비율이 높은지 이런 걸 따지고 봐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먼저 남북한의 경지별 면적 비율 하나는 논 하나는 밭인데 가는 남한에서 높고 나는 북한에서 더 높거든. 그러면 남한이 북한보다는 훨씬 평지가 발달해 있으니까 가가 남한에서 높은 가가 논이 될 거고 나가 북한에서 높은 나가 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식량 작물별 남북한 생산량 비율을 보시면 자, 일단 C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거 옥수수야, 맞지? 옥수수. 북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리고 남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이게 쌀이죠. 쌀. 왜냐하면 남한이 일단 평지가 더 발달해 있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농업 기술이나 농업 생산력이 훨씬 높잖아. 그래서 A가 지금 쌀이 될 거고 B는 남는 맹유를 고르시면 되죠. 보리 맹유. 자, 그러면 1번 갈게. 자, A는 주로 나에서 재배된다. 쌀은 밭이 아니고 논에서 재배돼야 되지. 자, 이거 틀린 거고요. 자, 이번에 북한에서 C는 A보다 생산량이 많다. 자, 북한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제일 많은 게 아니고 북한에서도 쌀 생산이 제일 많아요. 쌀이 제일 많은데 옥수수도 만만치 않다는 거지. 그래서 북한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쌀, 옥수수, 맹유 순서인데, 자, 우리 남한 같으면 쌀을 거의 90% 이상 생산해. 모든 곡물 중에. 근데 북한은 이 쌀의 비중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옥수수가 이게 한 30-40%를 차지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옥수수 생산량이 쌀 생산량보다 많은 건 아니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자, 3번에 북한은 남한보다 C를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북한은 쌀 생산량이 자, 남한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옥수수도 식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자, 남한은 주로 사료용으로 대부분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 4번에 남한에서 B는 주로 A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자, 맹유는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북한은 맹류를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북한 추워서 1년 이작이 안 돼.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보리 농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여름철에 보리 농사 하니까 이게 그루가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남한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말이 맞는 거죠. 여기다 5번 갈게. 남한에서 가의 논의 촌면적은 자꾸 감소하는 거지. 왜냐면 도시로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4번 갈게요. 다음은 세 지역의 가다 제조업 출하액을 비교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단 고려해야 될 세 지역이 경기도,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북도고요. 자, 찾아야 될 가다 제조업은 1차 금속, 그다음 섬유, 자동차 셋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따지고 생각을 해볼게. 자, 먼저 여기다가 밑에 쓰면 여러분 보이죠? 자, 1차 금속. 자, 1차 금속 공업이라고 해봐. 이게 제철 공업이잖아. 그러면 항상 1등은 누가 돼야 될까? 1등은 포항이지. 포항이니까 경북이 돼야 돼. 그 다음에 2위권에 포진되는 게 경북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충남이나 전남이죠. 당진, 그 다음에 광양 같은, 자, 요렇게 라인업이 돼야 돼. 자, 그리고 만약에 섬유라면 항상 1등이 경기도죠.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상위권을 차지할까. 자, 그리고 자동차를 해볼게. 자동차는 자 1, 2등까지는 확실해.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울산에서 항상 1, 2등을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되게 많잖아. 일단 한번 다 적어볼게. 도중에서는 충청남도, 여기 아산,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창원이 있으니까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주, 완주가 있는 전라북도도 들어올 수 있고, 광역시 중에서는 기아자동차의 광주광역시, 쉐보레의 인천, 르노 삼성의 부산이나 대구까지. 자, 요렇게 라인업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도가 경기, 충남, 경북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만 한번 해봐. 자, 먼저 1차 금속에서 지금 나온 데가 일단은 경북이 지금 1등 돼야 되고, 셋 중에서. 그 다음은 충남이 돼야 되겠지? 경기가 제일 부족해야 돼. 1차 금속은. 그래서 1차 금속은 저 경북 1등, 충남, 그리고 경기.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맞죠? 자, 세 개만 고려했을 때. 그리고 섬유는 경기도가 1등이고 경북이 조금 있어야 되고 충남이 제일 부족한 거잖아. 그래서 섬유는 경기 1등, 그다음 2등이 경북이 돼야 될 거고 충남이 셋 중에서 꼴찌가 돼야 돼. 자, 그럼 자동차 해볼게. 자, 자동차는 경기도가 확실히 1등 돼야 되고, 그럼 충남이 2등 돼야 되고, 경북은 여기서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으면 경기, 충남, 경북 순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와서 자, 세 제조업을 한번 찾아볼게. 자, 먼저 가를 볼게요. 가에서는 지금 A가 1등이고 다에서도 지금 A가 1등이잖아. 그러면 자, 이 중에서 두 개의 제조업에서 1등 할 수 있는 게 경기도죠. 맞지? 그러면 다 중에서 섬유나 자동차가 나와야 돼. 그럼 나는 100% 1차 금속이야. A가 경기도고, 맞지? 그러면 1차 금속에서 지금 C 1등 하는 데가 지금 경북이죠? 그래서 C가 경북이야. 그러면 여기서 C를 우리가 또 다 찾았어. 경북, C 경북 찾았고, B가 충남이잖아. 충남 이거 다 찾았어. A는 경기였고. 자, 그러면 가다를 한번 해봐. 자, 가는 경기 다음으로 경북이고 다는 경기 다음으로 경북이 아니고 충남이죠. 맞죠? 그러면 경기 다음으로 충남이 나오는 게 이게 자동차가 돼야 돼요. 다가 자동차. 그 다음에 남는 가래 섬유. 그러니까 섬유는 경기, 경북, 충남. 경기, 경북, 충남 순으로 나오지. 자, 이게 섬유가 되겠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문제가 어려운 게 일단
공업 분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공업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도별 통계 현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되고, 이걸 조합해서 제조업도 찾고 지역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업종에서 1등 할 수 있는 게 경기도다. 그래서 선생님이 A를 먼저 골랐잖아. 맞죠? 여기서부터 문제풀이가 스타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 자, A는 경기도는 다보다 가의 출하액이 많다. 당연히 자동차 출하액이 많아야죠. 왜냐면 섬유는 자꾸 망해가잖아. 이거 개발도상국으로 나가니까. 자,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린 거고요. 당연히 다가 더 많아야 돼, 가보다. 자, 2번에 자, C는 B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출하액이 많다. 자동차 이거잖아. C는 B보다 많대. B가 많아야지. 충남이 많아야지.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 이거를 비교하는데 1차 금속하고 섬유하고 비교해서 섬유는 공장 규모가 영세하잖아. 맞지? 중소기업 많잖아. 근데 1차 금속 제철소는 대기업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중화학공업 쪽 1차 공업이 1차 금속부터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다는 나보다 제조 과정에서 석탄을 많이 소비한대. 자,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1차 금속이죠. 나가 훨씬 많이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철광석을 녹일 때 연료로, 에너지 자원으로 역청탄, 석탄을 쓰잖아요. 맞지?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자, 나는 종합조립공업이래. 종합조립공업은 자동차고요. 기초소재공업은 1차 금속이죠. 나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잘 돼야 되는 거야. 이 문제 핵심은 이거야. 알겠어? 요거 요 공업 분포를 잘 아셔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 다음 자료는 영남권 시군별 인구 비율과 도시 순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 자, A, B는 각각 100만 명 이상 도시하고 20만 명 미만 도시군 중 하나이고 가다는 김해, 울산, 포항 중에 하나래. 그러면 A, B를 먼저 골라볼게. 자, A는 80년에 비해서 2015년에 인구 비율이 확 증가했는데 얘는 거의 증가 안 했어. 거의 증가 안 하는 게 소도시니까 자, B가 20만 미만 이렇게 표시할게. 도시군이고 A가 100만 이상 도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에 비해 2015년에 뭐 대구, 부산 같은 대도시 인구가 그래도 조금은 증가한 게 있고 거기다가 울산, 창원 이 100만급 도시 두 개가 80년에는 100만 이상 도시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두 도시가 포함돼 버리면 100만 이상의 인구 비율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나다를 찾아보는데 자, 지금 부산, 대구, 창원 사이에 자, 요 가가 지금 울산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세 도시 중에는 울산이 인구가 제일 많은 광역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4등 창원까지가 이제 100만 이상 도시가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는 자,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80년에도 이미 인구가 좀 있던 데인데 나는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 그러면 김해하고 포항 중에 먼저 개발된 데가 포항이지. 포항은 70년대에 이제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성장한 도시니까 80년대에도 이미 영남권에서 인구가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있는 도시였을 거야. 그래서 다가 포항이고 나가 김해죠. 자, 김해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부산의 인구가 교회화하면서 성장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엔 없다가 2015년에 순위권에 들어온 나 도시가 이제 김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남권에서는 김해, 포항 이 두 도시가 50만 명 이상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울산은 2015년에 100만 이상이잖아. 이게 틀린 거지. 자,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울산에 대한 지식만 알면 이거 맞추는 거예요. 울산은 이제 100만 이상 도시다. 울산 친구들은 이거 다 맞췄겠네. 맞죠? 그래서 답은 몰라요. 여기 울산 친구 중에 이제 볼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울산 아주 훌륭한 도시죠. 맞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굉장히 높은 이제 부자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맞죠? 절세 미녀 김태희도 배출한 자, 울산 사랑합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나는 부산의 교회 양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거 맞잖아요. 이거 김해니까. 부산의 교회 양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자, 그래서 김해는 대표적인 부산의 위성도시죠. 자, 그다음 3번 갈게.
다의 인구 성장은 포항의 인구 성장은 중화공업 발달과 관련이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철공업, 중화공업과 관련되죠.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A는 B보다 인구 증가율이 더 높대. 자, A가 지금 여기에서 한 40%에서 한 60%까지 증가했고 B는 뭐 여기나 별로 증가한 게 없어. 그래서 A가 더 높다. 맞는 거고요. 자, 5번도 맞는 거지. A는 100만 이상, B는 20만 명 미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저도 힘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영상이 끊기는 것보다 한 방에 쫙 이어지는 게 좋으니까. 자, 선생님들 힘을 내서 마지막 5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프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현황에 관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게 수력, 풍력, 태양광이래요. 자, 그러면 먼저 왼쪽 거 해볼게. A, B, C 다르고 가나다 다르니까 이게 각각 왼쪽, 오른쪽 다 찾아야 돼. 그러면 자, 왼쪽은 전국 발전량 변화고 자, 여기에서 나타난 수치가 2010년에 전국 발전량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 그러니까 A, B, C 중에 누가 지금 발전량이 많은지는 모르고 2010년에 비해 몇 배 증가했느냐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C가 2010년이나 지금이나 이거 발전량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 이게 수력이지. 맞지? C가 수력. 항상 바닥을 치잖아. 맞죠? 자, 근데 A는 예전에 발전량이 좀 적었나 봐. 근데 지금 확 올라갔어. 그래서 발전량 증가가 가장 많았던. 그래서 현재 우리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발전량이 1위가 된 게 태양광이죠. 그래서 A가 지금 태양광. B가 남는 풍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와서 가나다도 찾아볼게. 이게 지역별인데 일단 전라남도 딱 보고 다른 태양광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 나가 둘 다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데 나는 그래도 경북, 전남에도 어느 정도 있어. 근데 가 같으면 그 전남에는 없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수력이죠. 가가 수력. 수력은 하천 상류 쪽에서 하는 거니까. 전라남도 이게 평지니까 하천 경사가 급하지가 않죠. 근데 풍력은 산간지방이나 해안가나 다 가능은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강원도가 제일 높긴 한데 경북 전남도 어느 정도 있는 이제 나아가 풍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가나다 다 골랐어. A, B, C도 다 골랐어. 자, 그럼 1번에 강원은 2017년에 C 수력보다 B 풍력이 발전량이 많대. 자, 강원은 가가 수력이고 나가 풍력이잖아. 강원 안에서만 보면 수력이 풍력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 거죠. 맞지? 자, B가 풍력이 더 많다 그랬으니까. 자, 2번에 경북은 전남보다 A 발전량이 많다. 자, A가 지금 뭐였죠? 태양광. 태양광은 전남이지 맞지? 전남 이거잖아, 태양광.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다는 C보다 2017년 전국 발전량이 많다. 이 셋 중에 전국 발전량이 가장 많은 게 지금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C, 태양광은 수력보다 전국 발전량이 많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에 자, A는 나보다 발전 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소음하면 이거 풍력이거든. 바람개비 돌아갈 때 잉잉잉잉 이런 소리 난다고. 그러면 나가 더 피해가 커야지 A보다. 자, 이거 틀린 거고요. 자,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겨울보다 여름에 발전량이 많다. 가가 지금 수력이잖아. 자, 수력은 여기 써볼게. 자, 수력은 여름 겨울 중에 보통 여름이 발전량이 많아요. 왜냐면 여름에 물이 많으니까. 겨울에는 하천 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전량을 좀 줄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 풍력인데 풍력은 여름 겨울 중에 겨울이 더 발전량이 많죠. 왜냐하면 겨울에 풍속이 더 세기 때문에. 근데 모두 다 여름에 발전량이 많다고 했으니 자, 5번이 틀린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가, 나, 산의 주요 기반함을 그래프의 A, E에서 고른 것은 자, 가를 보니까 수많은 기암괴석이 있고 저기 복내, 풍화, 계곡산 등 계절마다 부르는 명칭이 틀리고 여기 위치한 이 산이 금강산이죠. 그러니까 금강산은 돌산, 돌산은 화강암. 자, 이렇게까지 연결하셔야 돼. 자, 그럼 이 중에서 화강암 찾으면 중생대 화성암 D잖아, 맞죠? 그래서 D가 화강암. 자, 그래서 가는 D 연결하시고 나는 여기 위치가 지금 지리산이지. 남한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산이고 백두 산줄기가 있어 두륜산이라고 불리는 백두대간의 끝에 위치한 나는 두륜산 쓸 뻔했네. 자, 여기 지리산.
자, 지리산은 흑산, 흑산의 기반함은 편마암. 여기까지 연결. 편마암은 시생대에 형성된 변성암 E가 되겠죠. 이게 지금 편마암이지. 자, 그럼 E가 되겠네. 답은 5번이죠. 자, 18번 갑니다. 그래프는 네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고양, 김제, 평창, 서귀포 중에 고르랍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건 기본으로 다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도시 근처에 있는지, 아니면 평야에 있는지, 아니면 좀 고위평탄면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논면적 비율이 제일 높은 다 있죠. 경지율과 논면적 비율이 제일 높은 여기가 완전 평야잖아. 그러니까 다가 김제야, 김제. 앞에 문제에도 있었어. 지평선 축제. 그러니까 다는 일단 김제 우리 골랐고요. 자, 그리고 라를 해볼게. 라가 경지율은 높은데 논면적이 빵프로야. 제주도겠지만 서귀포. 그래서 라는 서귀포. 제주도는 현무암이 기반암이니까 물이 지하로 막 자꾸 빠지지? 그러니까 논면적 비율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개 남았어. 고양하고 김제가 남았는데, 자, 이게 차이가, 자, 여기서 보면 농가 수는 비슷한데 전업농, 겸업농 비중이 틀려. 나아가 지금 겸업농 비중이 높잖아. 이게 대도시 근처란 소리야. 그러면 나아가 고양, 가는 평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가 평창, 평창이 논 비율이 떨어지는 건 산간 지역이니까 그렇고요. 그럼 나아가 고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농가당 경지 면적을 비교하는데 평창은 고양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다. 이거 맞는 거죠. 평창이 당연히 넓어야죠. 왜냐하면 고양은 대도시 근처니까 땅값이 비싸잖아. 그러면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농가 하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지 면적은 좁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자, 2번에 자,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은 고양 나가 높아야죠. 대도시 근처니까. 자, 2번 맞고. 3번에 자, 다는 자, 김제는 평창보다 논면적이 10배 이상 넓다. 자, 김제하고 평창의 논면적 비율을 봐봐. 이게 지금 몇 배 차이 나냐? 이게 10배 이상 지금 차이 나죠. 근데 거기다가 총 경지 면적도 지금 보면 김제하고 평창이 2배 이상 차이 나.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20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맞는 거죠. 자, 그다음 4번에 다는 나보다 농경지의 평균 지가가 낮다. 지가는 어디가 높아야 돼? 대도시 근처가 높아야지. 그러니까 나가 고향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 낮다고 했으니까 자, 4번 맞고. 5번에 다는 호남권 여기까지 맞는데 나가 서귀포가 강원권이 아니지. 이게 제주도잖아. 제주권이 돼야 되니까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힘내서 우리 마지막 두 문제를 풀어봐요. 자, 선생님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막 담 걸리려 그래. 이거 침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 화이팅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자, 풀이 영상 잘 봐주세요. 자, 19번 갑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라 지역의 계절별 강수 분포 특징을 그래프 AD에서 골라라. 자, 기역, 니은은 여름, 겨울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일단 표시된 곳 위치를 한번 볼게. 자, 가가 지금 대관령이죠? 그럼 나가 울릉도. 그럼 다가 저의 고향 대구고요. 나가 이제 제주의 북쪽, 이제 제주시죠. 제주시. 자, 그럼 이 중에서 자, 기역, 니은이 지금 강수량 차인데 해당 지역 강수량에서 네 지역의 평균 강수량을 뺀 거래요. 그러면 기역, 니은을 먼저 찾아야 돼.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지금 니은 계절은 제일 많은 데하고 제일 적은 데가 제일 많은 데는 지금 평균에서 플러스 거의 한 300이 됐잖아. 네 지역의 평균보다 300mm 이상을 왔어. 근데 A는 마이너스 200이 한 200mm 더 온 거야. 그러면 A와 C의 강수량 차이가 500mm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의 자, 니은 강수량의 차이에서는 최대 500mm 정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이거야. 500mm. 근데 기역은 보면 A는 한 150 많이 쳐주면 150. 자, D는 마이너스 100이니까 가장 많은 곳하고 가장 적은 곳이 250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계절이 여름일까? 많이 벌어지는 계절이 겨울일까? 이 생각을 해봐봐. 자,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해볼게. 만약에 시가, 자, 니은이 겨울이면 시가 울릉도겠지. 알지? 그럼 울릉도가 아무리 못해도 겨울 강수량만 500mm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A가 빵밀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울릉도가 아무리 겨울 강수량이 많아도 200 몇 미리, 300 미리, 뭐 한 300 미리 언저리까지밖에 안 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란 거 절대 말이 안 돼. 근데 여름이라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지금 대관령하고 대구의 차이는 500 미리 넘게 차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 여름인 거야. 그리고 기억이 겨울인 거야. 이해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자, 헷갈리니까 색깔 바꿔가지고 자, 먼저 자, 그렇다면 자, 기억이 겨울이니까 A가 겨울 강수량은 제일 많고 여름 강수량은 제일 적은 데잖아. A가 울릉도지. 울릉도가 나니까 나를 일단 A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D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자, D가 겨울 강수량이 나머지 두 곳보다 적고 그 다음에 여름 강수량도 네 지역 중에서 제일 적은 데잖아. 얘가 제일 소우지야. 그러면 이게 대구겠지. 그러면 다를 D로 연결하십니다. 답은 4번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만 찾아도 답이 나오는 아주 이제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한번 풀어는 볼게. 자, BC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6번 해서 이거 한번 써봐. 자, 만약에 6번 해서 만약에 A, D는 똑같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B, C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A, D 두 개만 찾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맞죠? 만약에 6번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B, C 골라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봐. 자, B와 C의 겨울 강수량 차이는 어차피 얼마 안 나. 여름 강수량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차이 나잖아. 한 300mm 차이 나잖아. 그러면 B하고 C 중에 전체 강수량, 연 강수량은 B, C 중에 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 C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알지?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끌고 와봐. 그러면 연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대관령하고 제주 중에 누가 연 강수량이 많은가? 대관령이 더 많지. 제주보다. 그래서 대관령이 C가 되는 거고요. 제주가 B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나가 B, 그다음에 가가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C, A, D, B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자, 만약에 이게 제주도 남쪽에 서귀포라 그러면 대관령처럼 똑같이 비가 많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제주니까 대관령보다는 비가 적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아주 넘사벽의 다우지들 있죠. 거기에 이제 대관령이 포함되니까 이 중에서 누구랑 붙어도 연강수량에서 대관령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다음 자료는 어느 학생이 두 지역을 답사한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것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D에서 골라라. 자, 가려 볼게. 자, 여기 지도의 위치를 먼저 볼게요. 자, A가 지금 철원이고요. B가 태안. 그 다음에 C는 단양이고요. 단양. 그 다음에 D가 순천이죠. 자, 가가 간데 보니까 나간읍성. 여기서 끝났어. 이게 순천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거 모르더라도 남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 빽빽한 갈대밭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여기 순천만 갯벌에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D 골라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동구로 갔대. 종류석과 석순이 있는 동굴. 이게 석회 동굴이잖아. 그리고 시멘트 공장도 있대. 그럼 어쨌든 이쪽 동네로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단양 C를 고르셔야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5월 이투스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 수능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문제 어려우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지역적인 지식을 요구한 것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문제가 있던 거 10번 말고 10번에 기업 보기 외에는 지역적인 지식을 묻는 건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어려운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 사고력이 좀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문제 탓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수능 가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문제풀이 영상 보시고 어떻게 선생님은 자료에 있는 것들을 잘 찾아 나갔고,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해석해서 개념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넘는 문제풀이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게 다음 내일에는 선생님이 세계지리까지 촬영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영상, 다음 문제풀이 영상에서 또 뵙고 우리 현장에서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것들, 질문 나는 거에 있으면 그 선생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